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동결론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밤 미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전거래일 한 걸음 쉬어가다가 오늘 다시금 더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640선까지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탄력이 0.9%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880포인트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3,400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종군들 중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을 중심으로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업종별 탄력이 좋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랫단으로 다시금 내려가면서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특징 주주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애플페이 관련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페이의 새 파트너사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그리고 우리카드가 전격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 개발자 문서에 티머니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이폰 15가 국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교통카드 기능까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 전반적으로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하잉크 코리아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함께 엔터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엔터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NH투자증권이 올해 K-팝 음반들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글로벌 콘센트에서 점점 더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지난 2일 발매한 세 번째 정규 앨범의 초동 물량이 신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지드래곤 악재로 인해서 주춤하다가 오늘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5%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신인그룹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빨갛게 묽게 물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춤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한 두 종목인데요. 금양과 코스모학이 오늘부터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죠. 공매도에 대한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수 대비 부진한 움직임이 두 기업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만 해도 한 걸음 쉬어가다가 다시금 강한 반등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점점 더 썸머랠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붉게 타오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빅리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웨일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유쌤, 유가증권 시장이 연고점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 대기를 하면서 시장 도대체 얼마까지 갈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네. 상방을 얼마까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말씀드렸듯이 네. FOMC가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또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제한적인 흐름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한 또 지수의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6월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좋은 또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인트 기준에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뭐 차트상에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2,750에서 2,800까지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뭐 상승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잠깐 또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 구간 이제 뭐 2,700과 2,800 포인트를 이제 돌파하는 또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제는 뭐 더 길게 또 볼 수가 있겠죠. 3,000포인트까지도 올해 이제 뭐 하반기까지는 3,000포인트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시장의 방향 상황에 따라서 뭐 경제적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가 뭐 갑작스레 또 생긴다면은 잠깐 또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신다면은 올해 뭐 3,000포인트까지의 가능성은 충분히 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그리고 미국의 CPI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3일에는 CPI, 14일에는 PPI 그리고 15일 이제 새벽 3시에는 이제 미국의 FOMC 이제 금리 정책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렇다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2,750과 2,800포인트를 넘기는 흐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수가 상승을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분석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고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 활용하시고 다가오는 썸머랠리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 빅리그가 금요일에는요.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특별하게 좀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중간 점검뿐만 아니라 히든 종목 그리고 차트를 보는 비법까지 알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그 쟁탈전 종목들 수익률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수익률 현황입니다. 4월 12일 언급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 5거래일간 상승하면서 전일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2차 목표가인 10만 원 선도 넘어섰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4월 26일 소개해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거래량이 점점 더 강하게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7%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쌤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4월 28일 소개해드렸던 SK스퀘어입니다. 현재 구간 12%의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인데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5월 26일이었죠. 두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5월 15일 언급드렸던 HPSP 반도체 관련 종목, 효자 같은 종목입니다. 31%의 수익률을 저희에게 안겨줬고요. 오늘 5거래일 만에 다시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유쌤의 수익률 현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3일 소개해드렸던 광동제약, 지난 6월 5일 갑자기 8%대 상승력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현재 구간 4%가 넘는 수익률 안겨주고 있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언급 후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현재 구간 13%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5월 31일 소개해드렸던 한솔테크닉스입니다. 5일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 고가 기준으로 8%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체크해 봤고요. 이제는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종목부터 확인을 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드렸던 바로 한국조선해양인데 좋은 또 흐름을 이어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또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더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또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더 이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7일에 영국 로이드 선급 그리고 노르웨이 해운사 바로 쿠누센 여기에 자회사 HD 현대중공업과 에카 천연가스 바로 LNG 운반선의 생애 주기 탄소 배출량 산출에 관한 업무 협약을 또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또 LNG 운반선의 가치가 또 높아진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한국 이제 선급은 자율 운항 전문 기업인 이제 아비커스와 HD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개발한 자율 운항 시스템 하이나스 컨트롤 2.0 버전에 대한 신기술 적형성 평가를 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추가적으로 또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7일에 열린 국제 이제 해양 방위 산업전에서는 HD 이제 현대중공업의 이제 부회장이 이달 말로 이제 다가오는 울산급 이제 배치 3 호위함 두 척에 대한 이제 수주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또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했을 때 과거에 HD 현대중공업이 많은 또 군함을 수주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자리에서 밥콕 이제 캐나다 이쪽에 이제 관련해서 또 체결이 또 나왔는데 캐나다 이제 수출용 잠수함 사업을 위해서 또 기술 협력 합의서를 또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인 수주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분기 말과 3분기 초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양 플랜트 관련 또 수주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카타르양 LNG석 3척에서 9척에 대한 수주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달 15일에 또 카타르 쪽에 산업부 장관이 또 방문이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LNG선에 대한 수주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12척 중에서 3척은 이제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나머지 이제 9척 관련해서는 나머지 이제 회사들이 이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HD 한국조선해양이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5일 정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또 수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올해 이미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목표 수주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상당히 거의 확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11만 원까지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더 상승세 또 이어간다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은 11만 원도 돌파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12만 원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여기를 이제 돌파한다 그렇다면은 더 또 길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기준에서는 12만 원 돌파한다면 또 길게 1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자 주봉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13만 원 그리고 15만 원까지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순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면서 차익 실현하시면 되고 길게 보신다면 더 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15만 원과 17만 원 사이를 또 돌파하면은 25만 원까지에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HD 한국조선해양 보유하신 분들은
쭉 이렇게 좀 길게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또 전략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혼자 하기 또 힘드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AS를 해봤습니다. 33%의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인데요. 앞으로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25만 원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떤 종목 한번 다뤄볼까요? 네, 이번에는 SK 스퀘어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SK 스퀘어 말씀 이전에도 드렸지만 SK 하이닉스 그리고 11번가 원스토어, 티맵 모빌리티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 업황 턴 어라운드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또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자, 여기에 자회사 SK 실러스의 매각 대금을 주주 환원에 이제 쓰는 한편 자사주 매입이 아닌 소각을 또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확보된 현금 역시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해서 이제 투자 그리고 활용 재원 등으로 이제 활용을 할 계획인데 3분기 중으로 이제 매각이 완료되면은 4,146억 원 중에서 2천억 정도를 이제 주주 환원 계획에 또 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상당히 기업의 가치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관련해서 주가도 좋은 또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죠. 46,000원을 도달을 했는데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일부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한 번 더 다시 주가가 또 이 구간을 또 돌파를 한다면은 추세적으로 더 강하게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46,000원과 48,000원 사이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5만 원에서 52,000원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목표가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아무래도 이런 또 호재 같은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또 상승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SK 스퀘어도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또 실시간 전략도 함께 또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5만 원과 52,000원을 또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전략을 잡아 드릴 테니까 보유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스퀘어 2차 목표가 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들 AS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최근에 드린 종목인데 바로 이제 BH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또 탑픽으로 해서 공략을 또 해드렸는데 자, BH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규 제품이 6월 중에서 6월에 양산을 또 진행을 해서 8월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여기에 또 애플의 신규 제품 바로 아이폰 15가 9월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주가가 충분히 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애플의 24년도에 1분기에 OLED 패널을 탑재한 아이패드까지 또 출시가 계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부터 해서 양산을 또 시작한다면 충분히 BH의 부품 또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에 3, 4분기에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하반기에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BH를 탑픽으로 드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증권사에도 리포트가 쏟아졌는데 최근에는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하면서 37,500원까지 제시하는 또 증권사가 있었는데 IT 부품 중에서는 IT 부품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BH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종목도 좀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광동 제약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또 드렸죠. 그래서 올해 이제 예년보다 높은 이제 수준인 100억 원 이상의 분기 영업이익을 또 이어가면서 연간 영업이익 이제 500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또 하고 있고, 약국과 마트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비타 500에 대한 매출을 또 측정을 했는데 2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가 또 증가를 했고, 여기에 주력이죠. 바로 삼다수. 삼다수는 1분기에 무려 18.7%가 또 증가를 하면서 올해 충분히 또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두 종목 간단하게 차트상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BH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28,000원까지 일단 28,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28,000원과 29,000원을 돌파하는 또 흐름을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일부 비중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여기를 이제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또 상승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이제 31,000원까지도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BH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업황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광동제약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매집이 돼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기간 기준에서 6월 5일 날 반등이 조금 나오고 나서 밀렸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추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뭐 오늘 기준에서도 추가적인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 기준에서 50만 주 정도만 실려도 충분히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여기서 거래량 기준에서 50만 주만 실려도 충분히 당일 이전 대비해서 6월 5일 기준에서 이 구간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동제약까지 해서 이렇게 BH와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율쌤과 함께 리그 쟁탈전 출전 종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면 지금 언급드린 종목 외에도 그 리그 쟁탈전에 출전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지금 화면에 시청자 여러분들 QR코드가 보이시죠?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로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오늘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율쌤 두 글자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고요,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 중간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캔들 박사 율쌤과 함께하는 캔들 교육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썸머랠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캔들 교육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알쏭달쏭 어려운 주식시장 유쌤의 꿀팁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시장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쌤과 함께 캔들 교육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교육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실전 투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갭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 갭에 대해서 상당히 쉽기도 하고 또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갭만 잘 알고 있어도 실전 투자에서는 뭐 매수, 매도의 신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갭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줄이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의 자료는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갭에 대한 또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갭을 자세하게 또 알고 싶은 분들은 오늘 방송 집중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바로 교육에 들어가야겠죠. 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갭이란 무엇인가? 요거 상당히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갭을 보통 캔들과 캔들 사이에 이 빈 공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전일 종가와 다음날 시가 또는 종가의 가격이 다를 때 발생되는 뭐 현상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갭에 대한 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갭이 발생되는 분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보시면 4가지, 총 8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양봉과 양봉을 기준했을 때 갭 상승 그리고 양봉과 양봉에 기준했을 때 갭 하락 이렇게 첫 번째 분류가 또 있고 여기에 두 번째 보시면 음봉과 음봉의 갭 상승 그리고 반대로 음봉과 음봉의 갭 하락 이렇게 2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고 여기에 세 번째 보시면 양봉과 음봉의 갭 상승 이렇게 캔들의 이제 음봉과 양봉에 따라서 갭에 대한 또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양봉과 음봉 기준했을 때 갭 하락 이렇게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한 내용들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음봉과 양봉 기준에서 갭 상승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봉과 양봉 기준했을 때 갭 하락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덜 되시겠죠. 그래서 뒤에 또 내용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양봉과 양봉 기준했을 때의 갭 상승. 요거는 여러분들 상당히 쉽죠.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많이 또 보셨을 텐데 자 보시면 양봉의 전일 종가 기준에서 기준을 좀 삼으시면 되고 다음 날 이제 또 양봉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이 양봉의 다음 날 시가 기준했을 때 이렇게 전일 종가와 다음 날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갭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과 양봉 기준했을 때 갭 상승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이제 뒤에서 어떻게 또 활용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쭉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바로 양봉과 양봉 기준했을 때 갭 하락인데 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전일 종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보시면 또 양봉이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다음 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와 다음 날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갭을 딱 설정하시면 이렇게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실전 투자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2-1 기준에서 보시면 음봉과 음봉 기준에서 갭 상승인데 자 음봉이 또 발생하면은 전일 종가로 해서 갭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기준했을 때 전일 이제 음봉의 종가 기준에서 이렇게 전일 종가와 다음 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갭을 설정하시면 된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음봉과 음봉 기준했을 때 양봉과 양봉 기준했을 때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음봉과 음봉 기준했을 때 갭 하락이죠. 바로 첫 번째 이제 음봉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 또 음봉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개파락 기준에서는 당연히 다음 날 시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몸통을 기준했을 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일 종가와 다음 날 시가 기준에서 갭을 설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세 번째 기준에서는 양봉과 음봉 기준했을 때 갭 상승인데 자, 이것도 보시면 양봉이 나오고 나섰을 때는 무조건 전일 종가로 해서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음봉이 나왔어요. 이런 때는 시가가 아니라 바로 종가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날 종가 그리고 전일 종가와 다음 날 종가를 기준해서 갭을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여기에 이제 3-2 기준에서는 양봉과 음봉 기준했을 때 바로 개파락이죠. 첫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전일 종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다음 날 음봉이 아래에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런 때도 보시면은 다음 날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갭을 이렇게 전일 종가와 다음 날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갭을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이죠. 바로 음봉과 양봉 기준했을 때 갭 상승인데 자, 이것도 보시면은 전일 종가 음봉 기준했을 때는 전일 종가 그리고 다음 날 양봉이 나왔을 때 기준에서는 당연히 다음 날 또 시가가 되겠죠. 그래서 갭을 설정하실 때는 이렇게 음봉과 양봉 기준했을 때는 전일 종가와 다음 날 시가를 기준해서 갭을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음봉과 양봉 기준했을 때 갭 하락이죠. 첫 번째 음봉 기준했을 때 바로 이제 전일 종가를 기준해서 설정하시면 되고 자, 양봉이 이제 아래에서 발생하죠. 양봉이 아래에서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다음 날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때도 당연히 몸통과 몸통 기준했을 때 빈 공간으로 갭을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갭이 발생하는 게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기준에서 보통 갭부터 해서 쭉 있죠, 여러분들. 보통 갭 그리고 뭐 급진 갭, 세 번째 돌파 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갭인데 이런 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실전 투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돌파 갭과 아일랜드 갭인데 요거는 실전 투자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아일랜드 갭만 잘 알고 있어도 매수 매도를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아일랜드 갭만 잘 알고 있어도 고점에서 매도의 신호 그리고 저점에서는 매수의 신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돌파 갭은 상당히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력들이 주가를 초반에 들어올릴 때 갭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 갭만 잘 활용하셔도 단기적으로 좋은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보통 갭과 급진 갭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바닥 구간에서 나오면은 상승의 이제 초반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급진 갭은 추가적으로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통 갭 기준에서는 바닥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급진 갭인데 이 급진 갭의 위치상으로는 중간 정도에 있긴 하죠. 하지만 뭐 이런 구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보통 갭이 나오고 나서 다음 또 갭이 나왔을 때는 뭐 급진 갭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캔들 기준에서는 이 구간 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돌파 갭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갭이 또 한 번 나오면은 급진 갭으로 볼 수 있고 이 급진 갭이 나오면은 추세상 더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갭인데 자, 돌파 갭 기준에서는 전일에 전고점을 돌파를 이제 갭이 하죠. 갭이 발생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이때는 힘이 상당히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력들이 이제 장 초반에 주가를 강하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 갭이 발생하는데 전일 시간 내에서 상승했을 때 충분히 시가 기준에서는 갭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 모멘텀이 나왔을 때 다음 날 시가 기준에서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돌파 갭이 발생하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아일랜드 갭인데 이 아일랜드 갭은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갭으로 메꾸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추세상 아무래도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전 이제 투자에서도 뭐 차트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일랜드 갭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쭉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캔들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면은 자, 보통 갭은 이렇게 크게 의미 없는 구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쭉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그친 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크게 의미는 없지만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이제 돌파 갭이죠. 돌파 갭은 전고점을 이제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강하게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돌파 갭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실전 투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하늘사료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바로 돌파 갭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때는 장 초반 또는 장 마감까지 지켜보면서 이 갭이 메꿔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하늘사료 기준에서 돌파 갭이 발생을 하면서 바로 저점 기준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154%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돌파 갭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도 이렇게 좋은 또 종목들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코일즈 보시면은 21년도 11월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흐름인데 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갭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때는 여러분들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코일즈도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무려 338%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파 갭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이죠. 바로 아일랜드 갭인데 아일랜드 갭은 이제 고점에서 형성이 되면은 매도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고점에서 종목을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 한직칼 기준에서 고점에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 이런 때는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고 나서 한직칼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이 갭이 발생하고 나서 59%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일랜드 갭만 잘 알고 있어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SK 하이닉스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이 아일랜드 갭이 바닥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갭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SK하이닉스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252%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갭이 고점에서도 형성되지만 바닥에서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일랜드 갭만 잘 알고 있어도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돌파 갭 또는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차트를 잘라서 종목을 또 알려드리고 자, 갭을 잘 모르시는 분들 오늘의 또 자료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또 드리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료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런 아일랜드 갭, 돌파 갭 종목들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갭이 상승하고 어쩔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갭을 통해서 그 매도와 매수의 타이밍을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자세한 교육 자료를 원하신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내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하시면은 저희가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그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눌러주시면은 노란톡으로 입장
입장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앞으로 상승장을 맞이할 준비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유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히든 종목을 공개하면서 그 아래 보시면 지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바로 그 지표 기준에서 제가 2년 전에도 타 방송에서 시그널, 폭등 시그널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폭등 시그널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노란톡방에서 또 설명을 또 드리면서 교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등 시그널은 이제 캔들로 기준해서 뭐 음봉과 양봉을 활용해서 매매의 기법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또 교육을 해드리고 자 AHMM 기준에서 좀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21년도 3월 2일부터 해서 3월 29일까지 흐름인데 이렇게 바닥 보시면은 음봉이 길게 오고 나서 양봉으로 또 변하는 시점이 오죠. 그래서 최대 크기의 음봉이 절반 이하로 축소가 되면은 매수를 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양봉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음봉 5개 이상 오고 나서 양봉으로 전환 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최소 음봉이 5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매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음봉 5개 이상 이어지고 나서의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 지표는 방송 중에는 공개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주식을 잘 모르시는 주린이분들도 음봉과 양봉만 알고 있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최대 크기의 양봉의 절반 이하로 축소 시 이제 매도 대기인데 자 이제 양봉으로 길게 이어지고 나서 최대 양봉의 몸통의 절반 이하로 양봉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매도 대기를 하셨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음봉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이런 때는 매도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캔들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충분히 하락 잉태 확인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의 또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캔들의 신호도 나왔고 이렇게 보시면은 시그널의 신호도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봐도 상당히 뭐 신뢰도가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또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활용해서 또 좋은 종목들을 또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에코프로 기준에서 보시면은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길게 음봉이 오고 나서 양봉이 나왔죠. 최소 5개 이상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의 또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이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634%의 큰 또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지표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도 잡을 수가 있고 매수 매도의 신호를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이런 지표를 또 활용해서 이제 종목을 또 선정을 하죠. 그래서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또 선정해서 노란톡방에 또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또 종목들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캔들 공부 시간에 폭등의 시그널 조건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상승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히든 종목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선물 랠리 과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유쌤과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쌤, 오늘은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함께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많은 분들이 함께 공략할 수 있을 만한 1조 8천억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의 또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주주 지분은 뭐 70% 정도가 되고 신용 물량은 0.27%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수치다라고 말씀드리고 PER 그리고 PBR 기준에서도 양호한 수준이고 PBR은 0.48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수치상으로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기간에 수급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이 종목 충분히 뭐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게 또 이루어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실적 기준에서도 좀 말씀드리면은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게 또 증가세를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자산부터 해서 자본까지 또 좋게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 밑에 또 보시면은 뭐 부채 비율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유보율까지 증가세를 보이는데 뭐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유보율은 또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대차거래 상환 기준에서 보시면은 날짜 기준에서 보시면 11월 25일부터 해서 상당히 잔고 수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7만 주에서 지금 기준에서는 55만 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대차 거래 상환이 들어왔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이제 공매도 또 현황도 봐야겠죠. 그래서 날짜 기준에서 보시면 11월 10일부터 해서 잔고 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23만 4천 주에서 무려 11,000주까지 잔고 수량이 줄면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상당히 바닥이고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또 수량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히든 종목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21년도 2월부터 해서 23년도 5월까지인데 자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충분히 긴 기간 동안 2년 3개월 동안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첫 번째 조건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무려 67%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상당히 신뢰도가 두 가지 조건 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이 음봉으로 발생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 봐야겠죠. 네 번째 조건은 바로 1거래일 음봉의 몸통을 감싸는 2거래일 캔들이 이제 양봉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면서 이런 때 우리는 바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승 장악형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어제 날짜 기준까지 해서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발생이 되면서 충분히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골든 크로스 기준에서 보시면은 자 일본 기준으로 봐야겠죠.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5일선이 21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충분히 좋은 또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가는 또 구간이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5일선이 추가적으로 꾸준히 또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격도도 상당히 많이 또 벌어졌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300일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과매도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0일선까지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많이 또 진입을 했는데 과거에 과매도 구간을 진입하면서 거의 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은 과매도 구간에 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그리고 오늘의 교육 자료 함께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을 통해서 입장하시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는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히든 종목명도 들으시고 다양한 교육 자료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빅리그 캔들박사 유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